한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엿이나 찹쌀떡, 아니면 포크나 휴지를 선물하는데요. 각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어떤 선물을 건네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10대의 마지막인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서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학교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은 100%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진학률도 70%에 육박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약 40%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력을 사회적 지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요. 특히 대학을 졸업해야 취업이나 결혼 등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이에 따라서 입시 스트레스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대학에 진학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 입학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 모집에 지원하거나 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나온 결과인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및 이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매년 11월에 실시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대학교마다 학생 선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은 각 대학에서 제시한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 조건으로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외국민, 또 외국인, 결혼 이주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니까 다음의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대학생 멘토링과 이중 언어 학습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학생과 학생을 연결해서 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초 학습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는 대학생인 멘토가 멘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 또는 방학 동안 학습을 도와주는데 이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정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럼 고등교육기관 유형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4년제 종합대학교, 교육대학교, 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또 사이버대학교, 기술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먼저 4년제 종합대학교란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종합적인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4년제 대학교고요. 전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2, 3년제이며 제빵, 간호, 기술 등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가르쳐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입니다.
한편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도 인기가 높은데요. 방송통신대학교는 4년제 국립대학교이며 사이버대학교는 2년에서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재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학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학교 졸업 후에 전문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더 연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원 과정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2, 3년 정도씩 공부한 후에 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특히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죠. 또한 대학원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초학문연구와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 대학원과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통역대학원, 환경대학원 등 특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이 있고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이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로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며 직장인의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는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와 교육대학교 등에는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을 두고 있고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서도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 통계 서비스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2018년에 14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여기서 단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이 아니라 정규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도 8만 명 이상입니다. 통계 자료에서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미국 순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숙소와 학비 지원,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 지원 등과 같은 정책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날 학생들에게 조용한 환경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들이 힘을 모아 애쓰는 풍경을 흥미롭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학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할 때 교통체증을 겪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국방부는 시험 중 공군 비행이나 육군의 대규모 포격 훈련이 없도록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학생들이 영어 듣기 시험을 치르는 40분간 한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도 수능날 아침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시험장 앞에서 따뜻한 커피와 과자를 나눠주면서 선배들을 응원한다며 학생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교회와 절은 자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기도하는 부모들로 가득하다면서 조계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양한 교육 일정과 입시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한국의 교육열과 입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